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무릎이 뻣뻣해져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던 적이 있나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단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날카로운 통증이 머리까지 치솟을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은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마치 무엇인가를 미리 알리듯 무릎 관절이 은근하게 쑤시고 아파오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고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많은 무릎 통증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몸속에서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염증 과정 때문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과정을 방치하면 점점 스스로 걷는 능력을 잃게 되고 자녀나 손주에게 의지해야 하며 심지어는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던 수술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체는 매우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어느 한 부위에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단순히 통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염증이 깊숙이 진행되면 연골은 점점 닳아 없어지고 뼈와 뼈가 서로 맞부딪히게 되며 그 단계에 이르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늘 다니던 거리를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혼자서 시장에 가거나 손주를 데리러 갈 힘조차 남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과정이 언제나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때 생활을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눈에 띄게 줄이고 움직임을 개선하며 무거운 의학적 개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변화, 아침마다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두 다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무릎 관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많은 고령자들에게서 무릎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진짜 원인, 진통제가 왜 일시적인 편안함만 줄 뿐인 이유,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접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고 있는 그 통증이 정말로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저는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병원을 찾은 이유는 대부분 하나였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은 통증을 말없이 견디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겨울에 어느 아침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한 여성 환자가 세월에 닳아버린 나무 지팡이를 꽉 쥐고 느릿한 걸음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숙이었습니다. 얼굴 표정은 담담했지만 수년간 통증을 견뎌온 피로가 눈빛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것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언젠가 혼자 일어설 수 없게 되고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되어 이미 바쁜 자녀와 손주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무릎 관절은 약간 부어 있었고 정상보다 따뜻했으며 제가 검사를 위해 만질 때마다 살짝 미간을 찌푸릴 뿐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의 고령 환자들에게서 매우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참고 견디는 데 익숙하고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않는 데 익숙합니다. 그녀는 수년간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해왔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이 예전만큼 듣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통증은 더 빨리, 더 강하게 돌아왔고 특히 밤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걸렸던 것은 그녀의 무릎 손상 정도가 아니라 그녀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통증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것이며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의학에서는 관절 통증을 단순한 기계적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골이 닳았다거나 뼈가 약해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생활습관, 식습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몸에 넣는 것들에 대한 신체의 반응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성염증 과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을 없애는 데만 집중하고 그 근본 원인을 보지 않는다면 문제는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 저는 김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서둘러 처방전을 쓰는 의사가 아니라 왜 그녀의 몸이 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를 이해해야만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많은 무릎 통증은 사실 수년 동안 반복해온 작은 선택들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선택들이 몸속 염증을 조용히 키워왔고 결국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통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김정숙 어르신께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쭤보자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아주 조용히 정확히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셨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통증이 아주 가벼웠고 주로 앉았다가 일어설 때나 일상적인 동작에서만 느껴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병원에 자주 다니면 돈도 들고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서 더욱 병원을 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마다 진통제를 먹고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가는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숙 어르신과 비슷합니다. 무릎 통증은 세월이 지나면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것이고 한번 닳기 시작하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순한 기계적 마모만 있었다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으며 아침에 관절이 붓고 뜨겁고 뻣뻣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관절 안에 만성염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익숙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무릎 관절을 나무문에 달린 경첩이라고 상상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첩이 조금 낡았을 뿐이라면 기름만 쳐도 다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경첩이 심하게 녹슬었다면 그 녹은 움직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금속 자체를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무릎 통증도 바로 그 녹과 같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절 구조를 내부에서 조용히 파괴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 진통제는 실제로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뿐입니다. 그 녹을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사용하면 몸이 약에 익숙해져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용량을 늘려야 하고 그 사이에도 관절 안의 염증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약이 잘 듣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효과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정숙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 결과 관절 연골은 이미 얇아져 있었지만 더 우려스러웠던 것은 관절 주변의 염증 상태가 꽤 뚜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관절은 따뜻했고 약간 부어 있었으며 아침마다 움직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염증 과정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감염이나 외상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관절의 만성염증은 대부분 세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 매우 익숙한 요소들, 특히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김정숙 어르신께 생활 습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식사는 비교적 소박했지만 한국의 많은 고령자분들과 마찬가지로 흰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식사 후에 단 음료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흰쌀밥, 면류, 빵,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 같은 것들은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혈당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혈당 상승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당화산물이라고 불리는 염증 유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들은 혈액 속을 떠다니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부위에 달라붙는 경향이 있는데 무릎 관절은 그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염증 물질이 관절 안에 쌓이면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절 안에 더 많은 관절액을 보내고 그로 인해 부종이 생깁니다.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의 분비도 증가해 이미 얇아진 연골은 더욱 약해집니다. 이는 악순환입니다. 염증이 통증을 만들고 통증은 움직임을 줄이며 움직임이 줄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고 그 결과 염증은 더 쉽게 악화됩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무릎 관절에 직접 주사를 맞아 통증을 줄이자는 권유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잠시 편해지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이 다시 돌아왔고 오히려 더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주사들은 염증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염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효과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을 드렸습니다. 통증을 없애는 데만 집착하고 몸속에서 염증을 키우고 있는 요소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릎 관절은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염증을 몸 안에서부터 줄이기 시작한다면 수년간 아파온 관절이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은 희망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것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에서는 강한 의료적 개입보다 아직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을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몸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무릎 관절을 어떻게 사용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년간 진료를 하며 저는 김정숙 어르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많은 환자분들이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니라 만성염증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가라앉히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그날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서실 때 제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드린 처방전이 아니라 어르신이 자신의 통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진료가 끝난 뒤 저는 김정숙 어르신께 서둘러 복잡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임상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은 오랜 시간 통증을 견뎌온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 해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방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이나 약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는 길이 아닌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향 말입니다. 저는 먼저 만성염증이라는 개념부터 어르신께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염증은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쳤을 때 염증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은 회복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파괴자가 됩니다. 무릎 관절에서 만성염증은 연골세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파괴 효소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관절의 자가회복 능력을 점점 약화시킵니다. 저는 무릎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개선하려면 이 염증 과정을 가라앉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학에서는 반드시 약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연에서 유래했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신체 기전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연구된 활성 성분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강황에 들어있는 주성분, 커큐민입니다. 제가 강황 이야기를 꺼내자 김정숙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강황은 그저 요리에 쓰는 향신료라고만 생각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에게 매우 익숙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황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좋은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커큐민은 체내에서 중요한 염증 유발 효소들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으며 특히 관절 염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효소들에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무릎 관절 안에서 은근히 타오르고 있는 불길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작용 기전이 흔히 사용하는 일부 소염 진통제와 유사하지만 커큐민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위를 자극하거나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황이 좋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커큐민은 흡수가 매우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에 단순히 강황을 먹거나 강황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면 대부분은 소화 과정을 거치며 그대로 배출되고 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황을 한동안 사용해보고는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커큐민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적절한 동반자와 함께 섭취되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후추입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여러 배로 높여줍니다. 또한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좋은 지방이 함께하지 않으면 몸에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정숙 어르신은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값비싼 제품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 좋은 강황을 소량만 사용하더라도 올바르게 조합하면 충분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고령자분들의 일상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식물성 우유 한 컵에 소량의 강황 가루, 약간의 후추, 그리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식물성 기름을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넣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고 설탕이나 감미료를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맛과 향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며 장기적인 목적을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 미각도 함께 바뀐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즉각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도록 돕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일은 염증을 키우는 요소를 함께 줄일 때 비로소 효과를 냅니다. 즉, 단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제한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식적인 선택은 필요합니다. 몇 주 뒤 김정숙 어르신은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검사 수치가 아니라 어르신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셨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얼굴의 긴장도 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관절이 굳어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졌고 밤에도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을 느낄 만큼은 충분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언제나 가장 반가운 신호입니다. 어떤 방법이 기적처럼 효과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점차 조절되면 무릎 관절은 남아있는 연골을 유지할 기회를 얻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진통제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듭니다. 바로 이런 작지만 지속적인 변화들 속에서 진정한 회복의 길은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김정숙 어르신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가 무릎 관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속의 염증 과정이 더 잘 조절되기 시작하자 다른 여러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예전보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짜증을 내는 일이 줄었으며 기억력도 더 또렷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만성 염증은 하나의 기관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신적인 상태입니다. 무릎 관절을 아프게 했던 염증 유발 물질들은 혈관과 뇌,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감소하며 뇌는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염증이 조절되었을 때 얻는 이점은 통증이 줄어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김정숙 어르신께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에는 반드시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강황과 커큐민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무릎 관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몸에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중요합니다. 고령의 환자분들께 저는 늘 단순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유지하시라고 권합니다. 싱겁게 끓인 뼈 육수나 국물 요리는 관절에 필요한 콜라겐과 미네랄을 공급해줍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좋은 지방, 특히 생선이나 적절한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방들은 관절을 돕는 것뿐 아니라 전신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또한 가벼운 움직임의 중요성에도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무릎 관절은 방치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늘 강조합니다. 아플까봐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은 더 나빠지고 염증은 오히려 오래 지속되기 쉽습니다. 체력에 맞는 단순하고 천천히 하는 동작들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과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다만 어떤 보조적인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결코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추가하는 일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몸의 반응은 다르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무릎 관절이 갑자기 심하게 붓고 뜨겁고 붉어지며 심한 통증과 함께 발열이나 전신 피로가 동반된다면 이는 더 이상 일반적인 염증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더 위험한 원인을 배제해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난 뒤 김정숙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저는 예전에 지친 모습이 거의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훨씬 안정된 걸음으로 들어오셨고 지팡이는 그저 마음의 안정을 위해 들고 계신 듯 했습니다. 이제는 집 주변을 혼자 산책할 수 있고 오후에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더 나빠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매우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성공했다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존감과 독립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걸을 수 있을 때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늘 건강이 전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올바른 도움을 받으면 여전히 적응하고 개선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당신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안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자신의 통증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체념이 아니라 관찰과 주도적인 태도로 말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신호를 배우고 현명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매일의 건강 관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안정된 걸음을 유지하시고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